한 달 월급이 뭐 30만 원, 뭐 70만 원 요 정도인데 지하철 요금이 네. 2천 원 정도면.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 TV, 네. 전화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있는 걸 쓰면 그것도 한 달에 6, 7만 페소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물가는 약간 우리나라가 더 싸거나 아니면 네,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비싸네요. 그러니까 공과금 우리나라 더 싸고 너무 이제 시위가 심해지고 멈추질 않으니까 점점 더 격해지니까 사회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어요. 저도 학교를 못 갔어요. 다 온라인 수업은 그다음부터 했고 그런데 국가가 동결시킨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도 된다라고 빚이 쌓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민영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동결시키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연금도 다 우리가 빵 얘기할 때 다 사기업이라고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미리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월급 500유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그 연금마저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미리 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오늘도 다양한 칠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칠레 카톨릭대 교수이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신 우리 민원정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칠레의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들과 거기에 경제까지 얹혀져서 그렇죠. 지금 네. 어떤 상황이냐 네.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서머리를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한번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 빵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빵. 그다음에 칠레의 지리를 받고 또 독립의 역사 또 과도계급 엘리트층의 형성을 받고 또 유럽에 미친 영향도 받고 네. 또 태평양 전쟁에서 페루 볼리비아 연합을 물리치면서 경제 기반의 발판을 마련한 광산을 네. 차지한 얘기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역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결핍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대성, 뭐 민족성, 정체성 이런 결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칠레 뭐 피노체트 민주화 현재 보리치 대통령 관심이 많으신데 결국 이제 그 모든 어떤 문제점이 터진 게 2019년 시위라고 본다면 혹시 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지하철 요금 30원 때문에 시위가 발발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하철 요금 30원에는 어떤 그런 근대성, 민족성,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하는 그런 결핍과 또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과 또 플러스 그 페루 볼리비아 연합에서 이긴 그 태평양 전쟁이 저는 중남미 삼국지라고 보는데 네. 중남미 삼국지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날 경제 발전의 기반의 발판을 마련한 그 결핍과 중남미 삼국지의 승리의 그 간극이 골마 터진 것이 바로 2019년의 시위가 아닐까. 그리고 그 시위 이전에 신자유주의 도입이 있었고 신자유주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결국은 중남미 삼국지의 승리였고 그런 면에서 한번 그런 근현대사를 조금 우리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지하철 요금 30원 때문에 네. 시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찾아봤어요. 네. 100만 명이 쏟아져 네. 나왔다. 네. 그게 이게 저도 이 교수님이랑 하면서 네. 관심 많이 생겨가지고 네.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칠레가 최저임금이 여기서 남미에서 제일 높지만서도 네. 공공 서비스가 다 민영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거비랑 이런 네. 사는 비용이 생활비가 너무 높다. 네. 그래서 빈부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면서요? 네. 한국 그래프를 보시면 네. 한국의 2배가 넘죠. 와. 네. 그런 거가 다 네. 섞여 들어가서 시위까지 그렇죠. 번진 거고. 예. 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어 왔지만 네. 2019년에 그 시위가 대대적으로 이제 한 번에 골마 터졌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좀 장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2019년에 시위 있을 때 현장에 계셨죠? 네. 와. 네. 어때요?
그날이 마침 저희가 그 아시아 센터에서 팀 티칭 코스가 있는데 이제 그 수업은 늘 저녁 6시에 있었고 8시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이 제 순서였고 그날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네. 10월 18일인데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그 학교역이 산호학기역 거기서 5호선을 타면 밖에단어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밖에단어 광장이 아마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산티아고를 관통하는 지하철역 또 거기서 이제 모든 컨비네이션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밖에단어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데 산호학기역의 개찰구를 누군가가 거의 꽤 부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막혀 있죠. 그런데 산호학긴 캠퍼스가 있는 그 근처는 학교는 좋은데 그 지역은 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해가 지면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분은 없어요. 위험해. 네. 얼른 집에 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나왔는데 저도 그 동네에서는 버스는 안 탔어요. 무서워서 조금. 근데 지하철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은 그 앞에 웅성웅성하고 있고 그래서 겨우 버스를 타고 이제 밖에단역까지 갔는데 그때가 이제 시위가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었고 제 조교 학생이 이제 거기는 왓삽을 많이 쓰죠. 한국에서 왓츠앱이라고 하나요? 예. 왓삽을 많이 쓰는데 왓삽으로 프로페스타 비엔 괜찮냐고 연락이 와서 나 지금 밖에단역에 왔는데 지하철 문이 다 닫혔다. 거기가 메인 컨비네이션이라 출입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라고도 닫히고 저기라고도 닫히고 이미 이제 경찰 깔리고 사람들 몰리고 그런데 이제 저희 학생이 어느 쪽 쪽문을 가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더니 그 문을 닫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영화처럼 제가 그 문을 닫히는 문을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겨우 집에 왔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에 이제 시위가 계속됐고 또 코로나가 발발하고 그래서 제가 칠레를 나온 게 7월 23일이었 2020년 7월 23일이면 그때까지 거의 소셜 라이프가 없었어요. 산발적으로도 계속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2019년 10월 18일에 시작된 시위는 그 이후로도 주말마다 계속 밖에단어 광장에서 계속되는 거고 그 밖에단어 역 자체가 1년 이상 폐쇄됐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광화문 광화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규모는 작지만 예. 그 밖에단어 광장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가면 부촌, 동남쪽으로 갈수록 빈촌. 우리는 약간 시위하면 촛불 시위도 그렇고 네. 다양하게 대부분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하는데 네. 칠레는 그때 100만 명 쏟아져 나왔을 때는 어때요? 어떤 시위 분위기예요? 까세롤라소라는 걸 해요. 까세롤라소? 이게 냄비를 두드리는 거죠. 이제 유럽에서도 냄비 두드리는 시위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 까세롤이 영어의 캐스롤. 그래서 라쏘가 어떤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냄비를 가지고 나와서 까세롤라쏘, 까세롤라쏘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위를 하니까 어떤 노이즈를 내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하고 중남미 시위의 어떤 맹점이랄까 약점이랄까를 보면 이 시위와 동시에 반달리즘 약탈과 방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누가 시위대이고 누가 이 약탈자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카오스네요. 완전히 카오스죠. 그래서 도망가는 시위대를 보호해 준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 친구도 시위하다 도망가는 학생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남편하고 거의 이혼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약탈자인지 진짜 시위하는 애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일단 아파트에 한번 들어오면. 네. 그래서 정말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고. 네. 그럼 시위하는 100만 명이 그렇게 빈부격차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서 그렇게 시위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위험하죠. 그리고 그때는 칠레가 동양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동양인이고 여자고. 그렇네요. 네. 제가 아는 독일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독일 영향 많이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그 슈티프퉁 연구소들이 상당수의 연구소들이 다 산티아고에 사무소가 있어요. 코너라드 아데너우어 스티프퉁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쪽에서 보낸 보고서를 보시고 너 왜 빨리 칠레에서 안 나오냐고 하셨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여기 내가 직장도 있고 내가 왜 굳이 나가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어려움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시위의 배경을 조금 더 컨텍스트를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게 네. 어떤 맥락인 거예요? 당시에 어떤 한국의 일간지 기자께서 칠레에 오셔서 저 인터뷰도 한번 했고 그때 마침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칠레 카톨릭 대학교에 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칠레 카톨릭 대학교가 수업을 못하는 모습도 처음 봤어요. 이 학교는 백인 엘리트 대학이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시위를 할 시간이 거의 없기도 하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시위를 해도 보통 뭐 의대나 법대 학생들은 시위하지 말자고 시위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교내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또 경찰이 교내로 최루탄을 쏴서 총장님이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자분께서 오셨는데 학생들에게 시위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 각자의 목소리가 달라요. 오,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 너무 사항이 많아서 이게 그래서 기자분께서 도대체 그중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하냐. 다 자기의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정부는 정말 다방면으로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힘든 것이 물론 엘리트층은 만족을 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소셜 업라이징 인 칠레 뭐 이런 우리가 이걸 봐도 빈부격차가 너무나 극도로 심하고 또 어떤 파워 어뷰즈 뭐 이제 권력 행사도 있다. 그다음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모든 공과금이 다 민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죠. 예를 들면 시위가 그때도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칠레의 최저임금이 뭐 29만 몇 배소다 하면 뭐 요즘 환율로 해도 300불이 조금 넘을까 그 정도고 지금 이제 조금 올라서 40몇만 peso를 한다고 44만 peso 정도라고 해도 그게 300불이라면 주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급이 최저임금이 300불? 그리고 칠레 국민의 반 이상이 한 500유로 500유로면 우리 돈으로 60 그 정도 돈으로 70만 원? 국민의 반 이상이 그 정도 돈으로 살고 있는데 칠레 지하철 요금이 거기는 거리 간 구별은 없어요. 네. 그런데 1200peso 하면은 한국 돈으로 1900원, 뭐 2000원에 가깝고. 지하철 요금이요? 네, 지하철 요금이. 와, 그럼 진짜 비싸긴 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한국 칠레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제가 그때 빵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정말 그 싼 빵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뭐 30만 원, 뭐 70만 원 요 정도인데 지하철 요금이 네. 2,000원 정도면 그리고 제가 집에 트리플레 빡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 TV, 네. 전화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있는 걸 쓰면 그것도 베테레라고 이제 가장 좀 큰 회사 걸 해도 한 달에 6, 7만 peso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뭐 기간이 오래되면 4만 peso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와, 그런 물가는 약간 우리나라가 더 싸거나 아니면 네, 우리나라보다 비싸네요. 그러니까 공과금 우리나라 더 싸고. 그래서 이제 피냐라 대통령이 당시에 시위가 너무 거세게 이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동결하겠다. 네. 공과금 인상을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너무 이제 시위가 심해지고 멈추질 않으니까 점점 더 격해지니까 사회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어요. 저도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이후로 학교를 못 갔어요. 네. 다 온라인 수업은 그다음부터 했고 그런데 국가가 동결시킨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도 된다라고 빚이 쌓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민영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동결시키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도 다 우리가 빵 얘기할 때 다 사기업이라고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미리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월급 500유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만 peso도 안 되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5만 peso면 얼마예요?
글쎄 대충. 한 우리 돈으로 6, 7만 원 될까요? 요즘 환율. 한 달에? 네. 그런데 받는 월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연금도 적고 그런데 그 연금마저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미리 인출을 하는 거예요. 뭐 10%. 제가 알기로 그렇게 10%씩 4번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2번째 인출을 허가했을 때 정부에서 그걸 승인했을 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죠. 이걸 2번 이상 인출하면 이미 연금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다. 그렇겠네요. 그러나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할 틈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런 경제적 상황이 네. 곪고 곪아서 그렇죠. 터져버린.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좀 시위가 몇 달 갔던 시위가 걸로 코로나 기억하는데.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멈춘 거죠. 네, 코로나 한 3월까지 또 거기가 남반구라 코로나가 좀 늦게 왔어요. 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도 이제 1월, 2월 여름 휴가철 때 대부분의 엘리트층은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유럽에 가서 올마온 거죠. 엘리트층이 올마온 거죠. 그러면은 시위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정부가 뭐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한국에서 얘기하실 때 왜 탄핵을 안 하냐 뒤집어 엎지 않냐 하는데 그런 문화는 중남미에 드물어요. 결국은 삐ñera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졌죠. 그래서 이제 보리치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죠. 네. 헌법이 개정이 아니라 헌법을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헌법을 새로 써요? 네.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 헌법이 바로 그 피노체트 군부 독재 당시에 쓰여진 신자유주의를 발판으로 한 베이스가 헌법이다. 그거군요. 베이스가 그거죠. 물론 이제 수정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 민영화도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다 뒤집어 엎자. 그러니까 헌법을 새로 써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보수 엘리트층은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수정을 했는데 우리의 신자유주의는 수정 신자유주의다. 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피노체트 군부 독재도 1990년에 끝날 때 한국처럼 끝난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끝났어요. 네. 피노체트는 제 명을 다 하고 때까지 살았고 그래서 또 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든 체제를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요. 그냥 쓸만하다 하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칠레 정치를 보시면 대통령이 좌우 번갈아 가면서 돼요. 왜 실제로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하락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좌우 이렇게 가는데 물론 이념적인 좌우는 아니고 네. 가는데 신자유주의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삐ñera 대통령 이전에 바첼렛 정권에서도 한번 이 헌법을 바꾸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 다시 쓰자라고 하니까 이제 헌법을 그러면 누가 쓰는가 헌법위원회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게 또 몇 달이 걸리고 네. 그래서 헌법을 새로 써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첫 번째가 누가 쓸 것인지 대표단을 뽑아서 이제 대로 헌법을 써서 2019년 이제 11월 15일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22년에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죠. 그때쯤에 이제 국민들은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왜냐하면 칠레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네. 한 10월부터 3월까지가 관광 피크예요. 그때 이제 북반구에서 추운 겨울을 피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와야 되는데 네. 2019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2021년, 2022년 관광 수입이 끊겼죠. 관광 수입이 끊기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구리값도 하락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출구가 로지스틱스도 많이 막히고 중남미로 가는 배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했었다고 해요. 물류 유동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칠레는 전부 다 FTA로 제조업이 거의 없고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데 네. 물품이 거의 없고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르고 결국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만이 칠레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2019년부터 시위가 있었지만 아무 발전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고 또 헌법을 개정해도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헌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부결되면서 헌법을 새로 쓰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2023년 5월에서야
헌법을 새로 쓰는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번에는 우파가 더 많이 뽑혔습니다. 네. 아, 그럼 그 시위로 인해서의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진행형이죠.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시위하던 거 사진 좀 혹시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위 사진 이거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네. 너무 더워서 시위를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칠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10월 18일에 바로 산악인 캠퍼스 앞에 지하철 막혀 있는 장면을 제가 찍은 거고요. 다 들어가질 못하고 찍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게 2019년 칠레 시위 당시 저희 집 근처예요. 아, 진짜 좀 저 배경 자체가 유럽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유럽에 갔을 때 훨씬 편안해서 놀랐어요. 그렇네요. 이때 이제 경찰하고 군이 총을 들고 네. 이게 부촌으로 올라갈수록 몇백 미터 간격으로 서 있어요. 이 거리를 지날 때 섬뜩함이 어마어마했어요. 와, 왜 실제로 그냥- 최루탄도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총을 들고 서 있으면 제가 그 옆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서웠고 무섭죠. 그다음에 지하철이 갑자기 어느 역에서 시위를 한다 하면 이제 그 역을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거리에 사람들이 확 몰려 나오는 때가 있으면 아 지하철이 끊겼구나. 제가 그때처럼 트위터를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지하철이 끊기는지를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걷다 보면 사람들이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재수없이 이제 그 안에 끼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랬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월에 너무 더워서 시위를 잠깐 쉴 때.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덥기도 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새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교수님도 같이 시위하셨어요? 아, 저는 안 했어요. 무서워서.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예, 할 때 이제 잠깐 시위가 주춤할 때 제가 칠레에서 그 시위에 참여했던 저희 학생과 함께 1월 어느 날 시내를 그 시위 장소를 한 6시간 정도 걸어 다녔죠. 네.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경찰이 오면 도망가는가 그 길로 이게 이제 박계단호역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을 막아놓으니까 그냥 다 돌담을 쌓아놨고 어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구예요 원래. 아, 원래 저희가 원래 입구인데. 입구인데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뭐 그림을 그리고 돌을 쌓고 전시도 하고 이제 박계단호역 근처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이제 이런 상태로 1년 이상을. 저기 써 있는 단어들도 뭐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이 디그니티. 그때 사람들이 주장한 게 존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키고 살게 해달라. 아하, 디그니다드. 네. 시위대들이 써놓은 거겠네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 타겟이 스타벅스. 자본주의의 상징, 은행, 보험회사 이런 쪽은 이제 그 시위대들 또는 약탈, 방화 동시에 여기를 들어가서 사무 집기를 다 꺼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실제로. 그래서 산티아고는 분지거든요. 그래서 워낙 매연이 심하고 공기가 안 좋은데 그때는 시위 일어난 이후로는 제가 청소를 해도 늘 집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재가 늘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더 더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방팔방이 불타고 있고 그 당시에 문화직급 성당도 여러 채가 불이 탔고 그중에서 보면 또 경찰이 불 질렀다고 하는 비디오도 돌아다니고 믿거나 경찰이 왜 불을 질러? 이게 믿거나 말거나 버전이 너무나 많고 페이크 뉴스 너무나 많고 시위대 측에서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경찰도 이랬다. 썰은요? 경찰이 왜 불질러요? 그거를 빌미 삼아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와. 네. 어쨌든 진짜 대혼돈이네요. 대혼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앞에다 이제 그 사무집기를 다 끌어내니까 이렇게 앞에 이제 합판을 가렸더니 이제 이 합판이 불태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판을 뜯어내서 또 불을 태우니까 나중에 그게 철판을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굉장히 칠레가 덥지만 계절이 아름답고 이럴 때인데 어디든 들어가면 어두웠어요. 다 이렇게 철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은행을 들어가도 이렇게 어둡고 이 마트도 이런 식으로 합판을 해놓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 경찰차도 봤고 그런 거 하면 또 부자 친구들은 윗동네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고 윗동네에서. 네,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자 이게 제가 굉장히 무서웠던 구절인데 Estación sin salida solo combinación 이 말이 출구 없음 환승만 가능.
제가 바케다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자주는 못 갔지만 그 역이 안 되니까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은 제가 학교를 가는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하 4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출구를 열면 튀어나와서 환승역마다 시위를 하니까 정말 그 지하 4층을 내려갈 때 여기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나갈 길은 없고 그때 두려움이 굉장히 컸죠. 예,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런 약국 앞에 라드런에서 도둑들이다 다. 뭐 장관 이름 써놓고 이제 이런 은행 앞에서 계속 이제 뭐 철판을 계속해서 덧대고 그런 게 있었죠. 네. 참 엄청 굉장히 와일드하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저 시기에 네. 잘 네. 이겨내셔서 버텨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경제 뭐 지금 정치적인 키워드 네. 또 경제적인 키워드 여러 가지가 네. 뭐 민영화, 네. 빈부격차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네. 요게 곪고 골마서 네. 결국 그런 대규모 시위까지 네. 갔었던 상황. 네. 요거는 뭔가요? 사진.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이 사진은 칠레 그 포브레사 네올리베랄 신자유주의의 가난이라는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 신자유주의의 가난. 혹은 뭐 신자유주의의 빈곤. 칠레를 보면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카드가요? 사람들이 칠레가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아라는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 이상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 살아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 계좌를 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식의 체크를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꼭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뭐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함께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람들이 계속 카드로 주말마다 쇼핑몰이 사람들로 넘쳐나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싶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네. 소비가 굉장히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소비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예전에 2000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때도 그때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네. 그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네. 신용카드 다 만들라고 얘기하고 TV 틀면 나오던 광고가 카드 광고 뭐 아버지는 말하셔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카드를 만들라고 하진 않는데 3월이 되면 이제 2월 휴가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막 융자 광고가 떠요. 여름에 쓴 돈 갚아라. 돈 꿔주겠다. 빚 돌려받기. 빚 돌려막기. 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게 시위할 때 필요한 물건이에요. 네. 분명히 시위대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서 시위를 일으켰는데 저는 시위대가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 또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위할 때 쓰는 두건 같은 걸 팔아요. 길에서. 그리고 뭐 시위 루트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위하는 짬짬이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자유주의의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지만 네.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모습도 또 보여줬던 거죠. 이 신자유주의가 제가 이해한 신자유주의는 네. 피노체트 군부 독재 당시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때 시카고 보이즈라는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서 칠레가 밀턴 프리드만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모범생이라는 칭찬까지 들었죠. 네. 그 시카고 보이즈가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칠레 카톨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시스템을 보면 학교의 모든 연구비는 경쟁을 통해서 나와요. 어허. 예를 들면 국제학회에 간다. 신청해서 되는 돈도 있고 안 되는 돈도 있지만 보통 그런 여행 경비 정도는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가 뜨면 경쟁을 통해서 받게 돼 있고 가는 국가에 따라서 티어 1, 2, 3, 4 해서 또 이게 정말 국제학회인지 억셉턴스 레터를 함께 동봉해서 심사를 거쳐서 돈을 받게 돼 있고 제가 칠레에 있을 때 국제 학술대를 한 10여 회 정도 조직했는데 그때 학교 연구처에서 이런 국제 학술대회를 지원해 주는 돈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외부 펀딩을 사온 교수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펀딩을 사오면 학교에 간접비를 내잖아요. 네. 상을 주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제기후재단이나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돈을 딴 게 있으면 그 돈을 베이스로 연구처에 내서 제가 그 학교 연구처 돈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인터디시플리너리로 참여 교수진이 다른 단과대 사람이 많으면 뭐 액수가 늘어난다던가. 약간 무한 경쟁이네요. 무한 진짜. 경쟁. 예, 다 경쟁. 다 경쟁 시스템. 저거 파는 것도 약간 네, 시위대가 물론 시위 안 하는 사람이 팔겠지만, 네, 그리고 또 마트를 약탈해서 또 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이 마트를 약탈해서 또 약탈한 물건을 또 길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네. 참 뭐 신자유주의 뭐 개념 이런 거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자유시장의 그런 자유 경쟁 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저렇게 반정부 시위하면서도 어쨌든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저걸 또 팔아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1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계속해서 점점 더 이 철판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이게 이제 이건 칠레대학교 건물이고 네. 이 앞에 이렇게 텐트촌이 혹시 보이시나요? 텐트촌 보입니다. 네. 원래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가끔 사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시위 1월 달에 그 학생하고 다닐 때 보니까 이제 아유 텐트가 거의 집성촌처럼 저기 텐트 누가 마을 살아요? 시위대? 뭐 노숙자 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텐트촌이 뭐 여기뿐이 아니었어요. 시내 중심가의 구석구석에 거의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텐트를 치고 있었죠. 그만큼 약간 정부나 그런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좀 마비되는 경향도 있으면서도 더 궁지로 내몰리는 경제적으로 그렇죠. 궁지에 내몰리는 예. 사람이 많아졌다.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 해결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공과금 요금 인상을 동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반갑지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못 내는 사람들에게 유예 기간을 줄 뿐이지 네. 내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까 말씀하신 게 10월 달 네. 그리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3, 4개월이 넘게 흘렀는데도 1월, 2월은 좀 띄엄띄엄했지만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이 시위를 하는 때였어요. 예, 하고 이제 다시 3월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할 수 없이 시위가 멈춘 거죠. 어쨌든 저런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그런 뭐랄까요? 난민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범죄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어떤 소외된 타자들에게 다 넘기는 거죠. 네. 그때 혹시 빅데이터 뉴스 보셨어요? 어떻게 칠레에서 보죠? 빅데이터를 조사했어요. 네. 어떤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런 시위대가 모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구가 하나에 집결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위도 굉장히 분산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 오늘 시위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가는 시기였어. 어떤 하나에 집결된 그룹이라기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위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 소셜 네트워크로 민중을 선동했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오면서 베네수엘라 이민, 뭐 쿠바 이민 이런 소외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 잘못을 돌리는 와중에 케이팝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케이팝도 시위를 선동했다라는 식으로 빅데이터 발표가 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정부가 철회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의 뉴스에 보도될 때에는 케이팝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케이팝의 이미지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팬들은 중하류층의 소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팬들은 당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팬덤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얼결에 걸려 들어간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표하는 네. 또 왜냐하면 실제로 시위할 때도 케이팝 팬들은 케이팝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네. 또 일본 만화와 애니메를 좋아하는 오타쿠 팬들은 일본 만화에 보면 뭐 철학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왼손은 네. 거들 뿐 이런 말 같은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니까 그런 그룹들이 다 이제 시위를 선동하는 그룹으로 조금 황당하긴 한데 네. 어쨌든 케이팝 노래에 그런 뭐 사랑, 자유 네, 뭐 그렇죠. 예.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시위할 때는 당연히 그런 피켓을 들고 나가겠죠. 아,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소녀 팬들, 뭐 네. 이런 젊은 팬들이 또 많으니까. 또 이 의견을 공유할 때 나 시위하러 가라는 의견 공연을 SNS를 통해서 하니까 이 빅데이터는 SNS 사용량을 기반으로 트래킹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시위에 참여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은 그룹이 얘네들이네라고. 케이팝도 좋아하더라.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정부에서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칠레 정부에서 철회했습니다. 이건 칠레 공식적인 의견이 이게 아니다라고 아니다. 철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낚싯줄 이렇게 그물만 걷어 올리다 보면은 예, 그 이제 당시가 같은, 피네라 정부가 우파 보수 정부니까 당연히 뭐라도 원인을 잡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까지 했었죠. 네. 아니 뭐 어떤 맥락이나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전혀 네. 공감되지는 않네. 네. 그래서 케이팝이 거기에 엮여 들어간 적도 있다. 있었다. 물론 철회가 네. 됐지만. 네. 오케이. 네. 자, 이 사진은 뭡니까? 제가 칠레 도착한 해가 2004년이고 네. 그때부터 저는 칠레가 발전하는 모습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네. 아, 나라가 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구리값 좋고 중국 경제가 좋고. 아까 구리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도 찾아보니까 칠레 경제, 칠레 GDP의 거의 10% 가까이가 광산업. 그쪽에서는 네. 특히나 구리. 그래서 그 구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면 칠레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연관성이 또 있군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그때 칠레에서 에이펙 회담도 열었고 2003년에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OECD 국가에 가입도 했고 네. 나라가 정말 잘 살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때 그 신자유주의 빈곤 개념도 모든 국민이 나도 잘 살아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또 그 읽어보니까 이런 구리 광산업에 있는 그런 소수 기업들한테 특혜를 몰아줄 수밖에 없어서 없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더 심해지고 심해졌다.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외국 회사일 경우가 많고. 아하. 그렇군요. 역시나 네. 이제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네. 국가 자원이나 이런 건 확실히 좀 민영화하는 거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해야 생각도 한다는 생각을 하죠.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칠레에서 시위 일어나고 처음 봤어요. 처음 쓰레기 봤어요. 줍는 거예요, 이게? 예, 쓰레기를 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 거나 옷이나 쓸만한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제가 칠레에서 사는 17년 만에 처음 봤어요. 아, 쓰레기를 버려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꺼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2004년에 칠레 간 이후로 그때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계속 꺼져가고 있을 시기라 네. 가끔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이상하다 했었는데 칠레에서는 최소한 그런 모습은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는데 시위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시위 때문에 모든 생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역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약탈하고 방화하고 또 쓰레기도 뒤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험악해지고 그런데 제가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부터는 이게 중국 경제 흐름을 같이 네.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2007년, 6년, 7년부터는 갑자기 산티아고에 건축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중국이랑 똑같네요. 예, 막 건축 붐이 일어요. 정말 그때는 누가 칠레에 오셔도 야, 나라가 떴다라고 느낄 만큼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한 2010년까지 지속됐던 것 같아요.
2011년, 12년까지. 그런데 저는 사실 시위가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뭐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칠레 중남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칠레밖에 없었죠.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험악해지고 눈빛이 네. 무서워지고 이 칠레 사람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빼름이 있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비집고 나갈 때 빼름이 있어 이렇게 익스큐즈를 하고 나가야 되고 네. 그러던 사람들이 막 뭔가 밀치고 부딪히면 화를 내고 꼭 싸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눈빛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노래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너무 시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근데 나중에는 정말 칸칸이 이게 뭐지? 그래서 산티아고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 역내에서 구걸 행위는 뭐 잡상인의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리크루트를 해서 역사 내에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노래할 사람만 너무 많아져서 뽑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하고 역내에서도 하니까 지하철을 한번 타러 들어가면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면 역사에서는 막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하철을 타면 뭐 여기서는 뭐 이거 마술도 하고 저쪽에서 춤을 추고 이쪽에서 노래를 하고 나중에 뭐 한번 나갔다 오면 정신이 혼미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1호선 타면은 저기 뭐야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저글링도 하고 더 역동적이기 때문에 네. 약간 체감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칠레가 성장하면서 그 빈부격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실히 좀 느끼셨다고 봐야겠네요. 네. 건물은 올라가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건 보이는데 사람들은 더 좀, 약간 가난해지고 더 그런데 주말마다 쇼핑몰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약간 그런 것도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나서서 그런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 좀 소득 수준에 맞게 쓸 수 있도록의 어느 정도의 규제. 그런데 소득 수준으로 기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그니닷이라고 외쳤겠죠. 그럼 진짜 필연적으로 시위 어떤 형태든 시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불만이 터졌죠. 그 전에는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었어요. 뭐 교육 문제, 뭐 의료보험 문제.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터진 건 2019년 10월이고 그때는 뭐 심지어 이제 LGBT 그룹까지 각자의 목소리를 들고 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산발적인 시위가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너무나 산발적이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는 데는 더 어려워졌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요 사진은 뭐예요? 책같이 생기기도 했고. 헌법책입니다. 헌법책? 네. 사람들이 뭐 헌법 안에 뭐 법률 조항이 있으면 칠레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법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평소에도 그래서 평소에도 키오스크에서 많이 파는데 이때는 헌법을 새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헌법이 뭔데 우리가 새로 쓰나 무엇을 고쳐야 하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길에서 헌법을 많이 팔기 시작했죠. 근데 저 헌법을 저렇게 중요한 걸 돗자리 깔아놓고 저렇게 바닥에서 팝니까? 이게 이제 해저판 이렇게 복사해서 파는 거겠죠. 네. 네, 칠레는 정말 법, 조항, 계약, 규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노타리아 공증 받는 걸 좀 이렇게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모든 서류가 또 공증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제가 이제 영주권 받을 때 박사학위도 아니 학교에서 떼어준 증명서가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노타리아 가서 공증 도장을 찍어 와라. 와. 네. 되게 그런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헌법 국민들이 개헌하는데 뭐가 바뀌나 이런 거를. 개헌이 아니고 거의 재헌이죠. 재헌. 이제 제가 저희 학생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과 1월에 이제 한 6시간 정도 다니면서 시위 현장을 함께. 이분은 어느 나라 분이시죠? 칠레 사람이죠. 와. 네. 그래서 예, 보여줬었죠. 이제 이 학생의 이제 배낭을 보여주면 칠레에서 최루탄하고 말고 또 이렇게 고무탄을 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살에 박히니까 그 고무탄 뺀 뭐 핀셋
응급처치 약 이런 거 배낭에 넣고 타고 다니면서 이 학생이 이분도 시위했던 분이요? 예, 시위했던 학생하고 이제 시위를 잠깐 여름이라 좀 또 시위도 금요일 오후 또 토요일 아침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주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시내를 다녀본 거죠. 어허. 이때 이미 박계단호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 한 10정거장이 신호등이 없었어요. 도로에. 시위대가 다 뜯어가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길에서. 그러면 네. 나머지 작은 길은 그 수신호를 따라가는데 저는 이게 사고 나면 어떡하나 무서운데 이 학생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났다고 자랑을 했죠. 네. 이제 시위의 차이가 물론 보수도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어떤 광장에서 마주보고 하는 시위가 아니죠. 네. 저희가 역사 파트 1을 보면서 어떤 계급 얘기를 했는데 네. 보수층은 잘 사는 동네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시위를. 시위 내용은 같습니까? 다르죠. 얘네는 제정하지 말자. 지금 시위가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죠. 여기 진짜 저 때 완전 아수라장이었네요. 완전 아수라장이고 이 시위대가 점점 부촌으로 올라와요. 밖에다는 여기 있으면 이제 그 위에 한 컨비네이션 정도 되는 곳이 또발라바역인데 이제 거기부터 점점 부촌으로 가니까 시위대가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시위대가 위로 올라왔는데 조금 부촌으로 가는 그 네. 지점에 올라왔을 때 정말 탱크가 뜨더라고요. 길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서로 다른 이슈로 대립해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네. 저 두 그룹이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한 군데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해요. 왜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주 부촌으로 갈수록 지하철이 닿지 않고. 진짜 그러면 네. 물리적으로도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네.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시위가 일어나면서 너무 심해지니까 국가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는데 밤새 헬리콥터가 날아다녔어요. 우와.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섭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또 무서웠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갑자기 누가 아파트에 막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났고 그렇네요.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지하철이 끊기니까 거리로 몰려 나온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거리에 계속해서 경찰들이 서 있고 부촌에 정말 그 시위대가 몇 명 한 20명이나 될까 말까 한 시위대가 겨우겨우 부촌으로 가까이 갔는데 바로 탱크가 떠서 저도 이제 그거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탱크가 떴다는 것도 들었고 봤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피노체트 육군 장성이었고 이제 칠레 9.11은 미국의 9.11이 아니고 네. 칠레 9.11은 바로 이 쿠데타 주도해서 한 날. 그래서 9.11 거리도 있어요. 이 전이 바로 아옌데 대통령이 국유화를 주창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노체트 대통령이 집권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때 물론 인권 탄압의 문제가 있었고 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런 피노체트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그때 이제 선거 홍보 비디오가 NO와 C가 있었어요. C가 바로 yes거든요. 그러면 이제 NO는 바로 반대파에서 만든 비디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군부 독재에 살 수가 없다는 비디오. C는 우리가 누구 덕에 발전했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체제로 가야 돼라는 yes, C or no 이 두 비디오가 접전을 벌이다. 약간 이 이념에 대한 대립은 우리나라 역사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좌우 계속 가는 거죠. 뭐 아율린 대통령 또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프레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첼렛 대통령. 바첼렛 대통령은 군부 독재 시절에 아버지가 장성이라 이제 호주로 망명했던 또 독일에서도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녜라 대통령 다시 이제 바첼렛으로 가요. 칠레는 중임은 되는데 연임은 안 됩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바첼렛 피녜라 바첼렛 피녜라 중임은 그 횟수 상관없이 두 번 두 번 되는데 연임은 안 연임은 돼서 안 되고. 그래서 바첼렛 한 번 피녜라 다시 바첼렛 다시 피녜라. 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시위가 터지고 하면서 현재 보리치 대통령이 됐죠. 보리치 대통령. 보리치. 예, 이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대학교 법대를 수료했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네, 젊어요. 35세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저보다 한 살 형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금 한 36세, 7세 됐겠죠. 이제 1, 2년 흘렀으니까. 자, 이때 이 보리치 대통령은 네. 칠레가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2011년과 12년에 펭기노스라고 해서 펭귄 시위라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었어요. 이 펭귄 시위는 칠레에서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펭기노스, 펭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이 칠레 교육제도에 반대하는 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 칠레 투탑이 바로 칠레대학교와 칠레 가톨릭대학교인데 이때 이제 칠레대학교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보리치 대통령이고 이때 시위를 이끌었던 이 보리치 대통령 그다음에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그 까밀라 바이에호 그다음에 칠레 가톨릭대학교 조르조 잭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리치 대통령의 내각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 당시 학생 시위를 이끌었던 그룹이 진보 그룹이 이제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의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 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민영한 거를 다시 국유화하자고 지금 보리치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 국유화했을 때 과연 그것을 유지할 만한 재력과 뭐 국고와 또 기술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유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그 국유화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죠. 실제로 보리치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50%가 조금 넘었어요. 대규모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헌법을 새로 쓸 위원회를 다시 뽑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sick and tired 너무 지친 거죠.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다시 또 우파가 승리를 하고 그렇다면 과연 새로 썼을 때 얼만큼 새로 쓰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네. 이게 70년대 이후에 네. 칠레 정치 주요 일지. 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최근 몇 년 그렇죠. 동안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헌법 쓰는 과정이었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019년에 시위가 일어나고 현재 2023년 이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칠레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이냐? 완전히 바뀌었죠. 시위가 일어날 당시에는 연금 문제 또 의료보험 문제, 퇴직 문제, 범죄, 경제 이런 순위로 사람들이 이슈로 생각했다면 그 사이에 너무나 힘든 세절을 살면서 이제 범죄. 저도 놀라는 것이 저는 칠레가 총기 소유가 자유라는 것도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 시위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칠레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범죄 사고가 나와요.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으면서 이 잘못을 주로 뭐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네. 시도도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은 범죄, 인플레, 불법 이민 그다음에 그 마약이 정말 우리는 마약 카르텔은 중미 쪽에서나 듣던 얘기인데 네. 지금 칠레도 이 마약 조직 범죄단이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국민들의 이슈가 바뀌니까 당연히 헌법을 새로 쓰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더 이런 문제가 긴박하다 보니까 네. 예, 범죄율도 비록 중남미에서 낮은 편이지만 지금 1인당 뭐 4.6명. 네. 예. 이 호모사이드가 굉장히 높고 점점 높아지고 살이 높아지고 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범죄예요. 범죄를 가장 걱정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계단호 광장의 사진이 바로 아주 아름다웠던 시절의 박계단호 광장의 사진이에요. 네. 칠레에서 시위가 터지면 보통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피노체트의 잘못이다. 왜 그러면 피녜라 정권을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박계단호 광장이 제가 칠레 산티아고를 관통하는 중심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계단호라는 이름이 바로 박계단호 장군의 이름을 딴 네. 거고 이 광장이 혹은 플라사 이탈리아 이태리 광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중남미에 가시면 유럽의 이름을 딴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박계단호 광장에서 박계단호 장군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 장군이 바로 중남미 삼국지 태평양 전쟁에서 네. 페루 볼리비아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고 또한 칠레의 대표적인 인디오 마푸체 인디오가 있는데 사실 식민지 시절의 정복가들도 이 마푸체 인디오들의 저항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칠레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마푸체 인디오들을 정복하는데도 공을 세운 사람이죠. 어떤 칠레 이중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죠. 여기에.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 바케다노 동상에 색칠을 하고 옷을 입히고 뭐 그래서 동상을 옮겼다 다시 갖다 놨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마푸체 인디오들을 내세워도 정말 힘든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핍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칠레 국민이 내가 마푸체 인디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푸체 인디오라는 이름으로도 결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민족 그런 정체성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시위 이후에는 뭐 이제 동상이 없어지고 지금 거의 뭐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때 시위 당시에는. 그리고 저 방금 보여주신 사진이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이죠. 예, 그나마 이제 풀도 났고 시위 때는 여기가 다 폐허가 돼 있었고 보도블록도 다 뜯어내서 시위 때 사용했기 때문에 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 바케다노 광장의 의미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뭔가 뒤집어 엎어라 뭐 빨리빨리 해라 하는데 네. 이 칠레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 되게 성숙하네요. 굉장히 토론이 중요해요. 네. 시간이 걸려도. 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떼쓰지 말고 논리를 대야 해요. 아니 그렇게 성숙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얘기만 들으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나 뭐 또 실제 협상의 과정에서는 와. 네, 그래서 특이하네. 실제 생활에서도 학생들도 논리가 말 같지 않은 논리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학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뭐 제가 이거 안 받으면 장학금을 못 하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다 논리예요. 그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근거를 대야 하고 이게 중남미 대화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맹점이 피부색에 따른 계급의식. 참 칠레는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다채로운 색깔이 다채로운 있는 나라 색깔이 있죠.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피노체트 군부 독재가 결국은 투표에 의해서 물러났잖아요. 그냥 무조건 군부 독재니까 죽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투표에 의해서 물러났고 또 새헌법에 대해서도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따르고 새로 위원회를 결성하잖아요. 처음에 그 새로 쓴 헌법의 초안이 부결됐을 때 당시 엘리살데 상원의장이 새 헌법 초안을 위한 협상이 아닌 가장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대다수 칠레인이 수용하고 지지하는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협상한다라고 말했어요. 민주적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라울 소토 하원 의장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 전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와.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난폭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성숙하고 민주적이고 네. 그러면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고 그마저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끌어내렸고 나라 자체는 굉장히 중남미에서 또 잘 사는 나라인데도 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빈부격차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서 또 시위까지 일어났고 재밌는 나라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상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결핍과 절박함과 중남미 삼국지의 승리와 그런 간극 사이에서 골마 터진 것들이 이제 터졌다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연대의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어떤 내셔널리즘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민족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식으로 똘똘 뭉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엘리트층의 대부분은 여권이 뭐 2개, 3개예요. 유럽 여권을 가지고 다녀서 그러나 어떤 연대의 힘은 있어요. 단 연대의 맹점이 계층별로라는 거죠. 계층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민주적인데도 성숙한 것 같으면서도 계층에 대한 그런 특권의식이나 뭐 계급사회 이런 게 분명히 암묵적으로 있고. 존재하는 거. 네. 그래서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상상된 공동체 속에서 연대의 힘. 네. 그런 재밌는 나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칠레 관련해서 또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근현대사 관련한 시위 이야기까지 직접
현장에 계셨던 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주셨고 경제, 정치에 오늘 되게 심도 있는 이야기 좀 많이 네. 해본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감상평 댓글로 달아주시는 두 분께 우리 민원정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입니다. 번역한 책을 2권. 2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두 분께 한 권씩 해서 두 분께 네. 드리는데 K-팝은 흑인 음악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연구 분야가 스페인어권 화자들의 아시아 대중문화 수용과 소비를 제가 연구하거든요. 네, K-팝 수용. 또 K-팝 팬들의 대부분이 일본 만화와 애니메 팬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오타쿠 문화라고 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이들의 정체성의 바탕에서 왜 좋아하고 싫어하고 네. 왜 받아들이고 어떤 계층이 좋아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대중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다른 두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이 K-팝은 흑인 음악이다라는 책을 함께 번역해 보자 했죠. 이 책의 원 제목은 Soul in Soul. 아.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앤더슨이라는 미국 분이 쓰셨는데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K-팝의 원천은 미흑인 음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100% 동의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실만 한 것 같아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오늘 얘기 들으시고 뭐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 감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의논해서 두 분께 상품을 드리기로. 아니 뭐 사실은 YG 막 이런 데서도 힙합 한다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사실 흑인 음악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런 뭐 모방하고 네. 표방하면서 네. 또 성장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중남미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미국의 뭐 재즈라든가 힙합이라든가 또 그 원천을 더 따라가면 캐리브해로 가야 되고 레게톤 이렇게 가야 되고 더 원천을 따지면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천이 뭐냐는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진 않지만 그렇죠. 이분의 의견이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네. 거고 네. 영어 제목이 더 좋네요. Soul in Soul. 네. 이건 딱 느낌 있는데. 네, 느낌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 칠레에 대한 이야기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시리즈로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네.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칠레 카톨릭대 교수이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이신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